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세간의 스파이 패밀리에 나오는 포조 가족이 가게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스파이 패밀리는 사실 액션앤이라기보단 코미디에 가까운 장르지만 요즘 한참 재밌게 보는 애니이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있기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스파이 패밀리 캐릭터에게 많은 버프가 들어가 전개할 테니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미친 과학자가 수상한 기계를 만들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초인류 스파이 코드네임 황혼 로이드 포저는 그의 자택에 잠입을 해 그 기회를 훔쳐온 뒤 자신의 정보 조직에 넘기기 전 자신의 방에 잠깐 놔두게 되었습니다. 오붓한 저녁 식사 자리,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결혼하게 된 아내인 요르가 아까 들고 온 상자는 무엇이냐고 물었고, 로이드는 자신의 병원 환자가 잠시 자신에게 맡긴 물건인데 잠시 맡아두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그건 미친 과학자 존타쿠가 만들어 놓은 기계인데 그 과학자의 말로는 다른 이 세계로 갈 수 있는 장치라고 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 아냐 포저는 허걱 하면서 놀랐고, 이어서 이 세계로 갈 수 있다고? 와쿠와쿠 하면서 눈을 반짝거리게 되었죠. 아냐 역시 로이드의 임무를 위해 입양된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총력이 있었고, 부모인 로이드와 요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냐는 아빠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며 로이드의 방에 들어갔고, 로이드는 별 생각 없이 거실에서 요르가 끓여준 차를 마시고 있었죠. 아냐는 로이드가 훔쳐온 기계를 보고 계속해서 와쿠와쿠 거리면서 이 세계로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표출했고 아무거나 막 눌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계에서 엄청난 빛이 쏟아지게 되었고, 아냐는 이 세계 와쿠와쿠 거리며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 방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로이드가 무슨 일이지? 라고 하며 뛰어들어왔는데, 아냐가 어떤 빛에 빨려 들어가자 로이드는 황급하게 아냐의 발을 잡았고, 뒤따라온 요르도 로이드와 아냐를 붙잡다가 그 빛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리게 된 로이드, 그곳은 정말로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의 불숲이었고 주변에는 나무들밖에 없는 것 같았죠. 로이드는 요르와 아냐를 흔들어 깨웠고, 요르는 이곳이 어디냐며 당황하는 반면 아냐는 눈이 반짝거리면서 와쿠와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로이드는 인류 스파이인 자신이 물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에 지금 머리가 아팠는데, 그때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혈기가 나타났죠. 혈기는 포조 가족을 보고 입맛을 다시며 다가갔고, 로이드는 당신이 뭐냐고 하며 그 혈기의 옷차림과 생김새를 빠른 속도로 스캔하며 그 상황을 읽으려 했습니다. 반면에 요르는 품속에 있는 날카로운 비녀 하나를 꺼내 그 혈기의 앞을 막았고, 더 이상 접근하면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며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지라고 했죠. 아냐는 침을 꼴깍 삼키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혈기는 곧바로 요르에게 덤벼들었고, 로이드는 그런 요르를 지키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이미 요르가 화려한 발차기로 그 혈기를 걷어차버렸고 그 혈기는 날아가 나무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요르는 평범한 시청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해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직업은 최강의 암살자였고 최술에 있어서는 그녀를 당해낼 자가 없었죠. 로이드는 요르에게 괜찮느냐고 저런 녀석을 날려버리다니 굉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르는 당황하며 제가 호신술로 여러 무술을 배운 적이 있어서요 하하 라고 했죠. 로이드는 요르가 암살자인지 모르는 상황, 요르 또한 로이드가 스파이인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혈기는 분명 기절할 정도의 데미지를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덤볐고, 그때 로이드가 주변에 대나무를 꺾은 뒤 만든 죽창으로 그 혈기를 단숨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아냐는 아빠, 엄마 멋있어 라고 하며 눈을 반짝거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타닥 뛰어왔고 요르와 로이드는 경계하며 그쪽을 봤는데 이마에 흉터가 있는 검사 탄지로가 여러분 괜찮으세요? 라고 했고 죽창에 제압되어 있는 혈기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내며 혈기를 퇴치했습니다. 로이드는 탄지로의 복장과 검술에 대해서 순간 엄청나게 분석을 하며 상황을 읽었고, 요르는 일륜도의 목이 베이자마자 몸이 제어되어 사라지는 혈기의 모습을 보며 흥미로워했죠. 로이드는 탄지로에게 지금 여기가 어디고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라고 했고, 탄지로는 혈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로이드는 그 말에 정말로 이 세계로 와버렸다는 것을 실감했고 어떻게 이곳을 벗어나야 할지 머리를 굴려봤지만 도무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이 세계인이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탄지로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말해줬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물어왔죠. 탄지로는 이 세계인이라는 것에 믿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자신의 세계 사람들과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고 거짓말하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기에 그들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탄지로 역시 그들이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길은 알 턱이 없었고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돌아다니다가 또다시 혈기대와 마주치게 되면 큰일인데 어떻게 일륜도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줘야 하나? 에이 너무 오지랖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냐가 그때 탄지로의 속마음을 다 듣고 있다가 아냐는 또 저 괴물을 만날까 무서워. 저 괴물을 엄마 아빠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듯 어색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혹시 전집중 호흡이라는 것을 배워보시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무사히 이 세계를 벗어나려면 아무래도 이곳에 맞는 호신술을 알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때 아냐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두구두구두구 이곳의 마왕을 잡으면 된다 라고 소리쳤고 로이드는 그건 네가 보는 만화에서나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이드와 요르는 서로를 쳐다보다가 여기서 전집중호흡이라는 걸 배운다면 배우자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고도 자신의 실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전집중호흡이라는 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렇다면 현재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나비저택에 함께 가자고 했고 그들은 탄지로를 따라 나비저택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로이드는 탄지로에게 등에 메고 있는 나무 가방에는 무엇이 들었냐고 평범한 짐같지는 않다며 예리하게 물었고 탄지로는 살짝 당황하며 사실 제 동생이 몸이 아픈데 혼자 놔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동생 네이코는 사실 아프다기보단 혈기가 되는 바람에 라는 생각을 했고 아냐는 가방에 혈기가 들어있다는 것에 히익 하며 놀라며 탄지로에게서 떨어져 로이드에게 찰싹 붙었죠. 그렇게 나비저택에 도착한 이들 충주코초 시노부는 탄지로에게 이분들은 누구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이 세계에서 오신 분들인데 전집중호흡의 검수를 알려줄까 해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시노부는 로이드와 요르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했고 요르 역시 시노부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했죠. 그때 아냐가 엄청나게 당황하며 엄마랑 저 사람이랑 목소리가 똑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요르와 시노부 둘만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흠칫 놀라며 저 둘의 목소리가 똑같네 라고 하는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노부와 요르는 서로의 목소리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죠. 어찌되었건 시노부는 마침 카나오가 훈련할 때가 되었으니 요르에게는 카나오를 교육자로 붙여줬고 로이드에게는 탄지로가 직접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아냐는 자신은 누구를 교육자로 소개시켜주려나 하고 기대하며 왁왁 거렸는데 시노부는 아냐를 지그시 보더니 홍알룬주를 소개시켜주며 이들이랑 놀면 되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요르와 로이드는 일륜도를 얻기 위해 기살대 선별 시험을 보러 함께 갔는데 상처 하나 없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시노부는 둘 다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는데 혹시 본래의 세계에서 원래 검사였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요르 같은 경우는 꽃의 호흡과 더불어 벌레 호흡까지도 완벽하게 구사하는데 특히 벌레 호흡을 시작할 때는 충주인 자신 못지않은 움직임이 나온다며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감탄했죠. 요르는 저는 평범한 시청 직원이라고 과찬이라고 손을 휘저었고 로이드는 그 둘의 대화를 들으며 똑같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니 어쩐지 소름이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가 임무로 배정받은 나타고마사 임무에 강력한 12개월의 혈기와 더불어 수많은 혈기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고 로이드는 자신들을 여러모로 도와줬던 소년이었으니 도와주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때 아냐는 시노부의 속마음에서 12개월의 혈기가 있다면 탄지로의 실력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냐는 헉 하고 놀라며 아빠, 엄마, 탄지로를 구하러 가요 라며 졸라댔습니다. 그의 로이드는 어쩔 수 없다며 자신들도 나타고산이라는 곳에 가있다고 했고 아냐에겐 여기 나비저택에서 기다리라고 했죠. 그러자 아냐는 훌쩍훌쩍 울면서 아냐도 탄지로의 여동생처럼 나무 상자 속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고 요르는 로이드에게 아냐가 저렇게 원하니 함께 가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로이드와 요르 둘 다 아냐 정도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에 아냐를 나무 상자에 넣고 나타고산으로 떠났고 아냐는 임무다 임무 와쿠와쿠 하면서 신나했죠. 그렇게 나타고산에 도착한 포저일과 음침한 숲속에서 여러 마리의 거미 혈기들이 숨어 그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냐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혈기들의 속마음을 읽었고 나무 상자 안에서 혈기들이 숨어서 우리를 공격할 것 같아 라고 흥얼거렸죠. 요르와 로이드 역시 근처에 혈기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 당장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혈기들이 감이 좋은 녀석들이로군 이라고 하며 튀어나와 공격을 했고 로이드는 그대로 일륜도를 꺼내 불의 호흡으로 한 마리의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요르 역시 꽃의 호흡으로 다가오는 혈기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죠. 그때 어디선가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빠 거미 혈기가 나타났고 로이드를 향해 주먹을 날렸는데 로이드는 황급히 그 주먹을 막았지만 아빠 거미 혈기의 엄청난 파워에 멀리 튕겨 나갔습니다. 그러자 요르가 싸늘한 눈빛으로 아빠 거미에게 뛰어들어 채술로 공격했고 아빠 거미에게는 감히 인간 주제에 이 몸에게 격투로 승부를 해보겠다는 거냐? 라며 비웃었죠. 어디 한번 마음껏 공격해보라며
요루의 공격을 몇 차례 맞아줬는데 전혀 끄덕조차 없었고, 아빠 거미 혈기는 이제 내 차례라며 요루를 향해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거미 혈기의 몸은 어째선지 움직이지 않았고, 움직이려고 할수록 피가 솟구치려 가는 느낌을 받았죠. 요루는 뛰어난 암살자였기에 생물의 혀를 제대로 공격하며 꼼짝도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큰 덩치를 상대할 때는 혀를 공격해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뒤 요루는 내 남편을 공격한 죄로 죽어주셔야겠네요 라고 하며 일륜도를 꺼내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 뒤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포저 일가가 뛰어갔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탄지로와 네즈코가 루이에게 맞서서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를 사용해 루이에게 덤볐고 압도하는 듯 했지만 틈새 반동으로 지쳐 쓰러져 버렸죠. 루이는 속마음으로 저 검술은 뭐지? 하마터면 목이 잘려 죽을 뻔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냐는 로이드에게 아빠, 탄지로 오빠가 쓴 검술을 쓰면 저 혈기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고, 로이드는 방금 전 탄지로가 했던 동작들을 분석해 빠르게 간파했고, 전집중 호흡을 한 상태로 그 동작들을 해보자 그대로 회호흡이 가능했고, 그대로 루이에게 뛰어가 루이의 거미줄을 단번에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자신도 방금 처음 썼던 기술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냐고 했고, 로이드는 살짝 당황하며 아, 내가 원래 관찰력이 좀 뛰어나서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빠는 거짓말쟁이, 초초초 강력한 스파이라서 그렇잖아 라고 생각했죠. 루이는 부들거리며 이 자식들 용서하지 않겠다며 엄청난 거미줄 회기술을 시전해 뿌렸고, 요루와 로이드는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그 거미줄을 베어내며 앞으로 나가 루이의 목을 동시에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구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이 세계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들 강한 거냐고 물었죠. 그의 요루와 로이드는 당황하면서 서로를 의식했고, 아 뭐 그런가? 우리 세계에선 이 정도면 평범한 건가? 하하 하며 능청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이드는 분위기를 싹 바꾼 후에 그나저나 탄지로 내 동생은 혈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상황이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숨겨서 죄송하다며 부잔에 의해 가족을 잃었던 일, 그리고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비살대가 되었던 일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했죠. 그의 로이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자신은 본래부터 세계 평화를 위해 스파이 일을 했기에 비록 다른 이 세계일지라도 이곳 역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고, 그걸 위해서라면 그 무잔이라는 녀석을 처치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이드는 자신들의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비살대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고, 요르는 아냐를 위협하는 혈기가 있으면 그 누구라도 죽여버리리라 생각했고, 아냐는 이 세계 모험 와쿠와쿠 하면서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아무래도 스파이 패밀리가 액션에 치우친 장르의 작품은 아니기에 작품의 고정만을 살린다면 끝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에 로이드와 요렉의 전투력 버프를 꽤나 시켜줄 예정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가상평만에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